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10억, 100억이 됐을 때는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러줘.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피해 금액 경찰 추산 4조, 피해자는 3만 명이 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10명이 넘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1957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조이팔은 국민학교를 졸업 후 대구로 넘어가 친형이 일하던 다단계 업체에서 일하며 다단계 사기의 세계를 접한 후 2004년 처음 BMC라는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 사기를 시작했는데, 당시는 다단계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리드앤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안마기 등의 건강보조기구 임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새로운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시작했다. 그의 사기 방식은 440만원짜리 안마기를 한 대 사면 매월 17만원 이자를 주며 8개월 뒤엔 원금 440만원도 돌려준다는 말도 안 되는 해자 사업을 믿기로 했다. 실상은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치해서 돌려막기 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으나, 이게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는 도주하기 전까지 4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매일매일 통장에 꽂아주니 피해자들은 점차 사업을 신뢰하게 되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 조이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라미드 수법도 접목시켜서 신규 투자자를 물어오는 인원에겐 추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는 투자금으로 부산에 있는 백화점을 인수하고 부곡의 온천호텔을 사들여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2008년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는 정부의 세무조사와 투자자의 이자소득세 납부를 이유로 통장으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핸드폰 문자로 이자 금액과 총액을 안내하며 실각을 재고 있었다. 그는 도주하기 3개월 전부터 주식 상장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장려하여 마지막으로 크게 땡겨 12월 중국으로 밀항한다.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 파장이 일자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 종결했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사건을 각하시키는 등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한 조이팔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밀항 시도를 할 때 밀항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해서 두 차례 다 출동했으나 잡지 않고 놓아줬으며, 세 번째는 아예 뻘건 대낮에 밀항을 감행해 유유히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중국 밀항선을 기다리며 근처 섬에서 낚시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다. 작업을 하려면 티 안 나게 해야지. 이번 밀항에도 해경이 출동해서 바다엔 두 척의 해경 경비선이 떠 있었으나 멀뚱멀뚱 쳐다보며 그를 그냥 보내준다. 이후 해경은 신고자인 밀항선 선장을 범죄자로 몰아 유치장에 보내고 밀항에 대한 항구를 요구했다.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듯이 조이팔은 정관계에 엄청난 뇌물을 먹여놨고, 조이팔 사건의 수사 총책임자 권혁우 총경은 조이팔에게 9억 원을 받아 처먹었고, 당시 경찰총장은 권혁우의 뇌물수수 혐의를 알고도 그를 수사 책임자로 임명했으며, 담당 형사는 휴가를 내서 중국으로 가 조이팔을 만나 룸사롱 접대를 받고 오는 일까지 있었다. 검찰도 그의 뇌물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는 그에게 2억 7천만 원을 받고 구속되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였으니 아직 묻혀있는 그의 리스트 속 인물들이 얼마나 될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그 후 2011년 뜬금없이 그가 사망했다며 장례식 영상이 공개됐지만, KBS 시사기획찬팀에서 중국 조이팔의 단골 골프장을 찾았을 때 2012년에도 그를 봤다는 캐디들이 있었으며, 장례 후에도 국내에서 그와 통화했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그의 죽음에도 여러 의문이 있었는데, 그가 식사 중 복통으로 쓰러졌다는 호텔에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고, 그는 쓰러졌다던 호텔에서 300km가 넘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그곳에서 사망한 후 또 100km가 떨어진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장례 후 화장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행적을 주장했다. 또한 그의 사망진단서엔 담당 의사의 확인이 없었으며 중국 공안의 인증 도장도 없었다. 그의 사망일은 12월 19일인데 화장 확인증 날짜는 12월 11일로 찍혀 있어 사망 전에 화장을 했다는, 이 아저씨가 어디다 약을 팔어? 화장물화 DNA 감정도 실패한다. 2015년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도 그의 죽음을 재조명하며
장례 영상 재현을 통해 조이팔 죽음의 조작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경찰도 검찰도 수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2016년 조이팔의 사망이 확실하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지만 역시 권선징악은 없다 그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힘을 주세요.